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싱글벙글 29세의 이상형이라는 게시물인데요, 한박언니 출처입니다. 보시면 모아놓은 게 따로 있냐고 물으니 모아둔 돈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석사를 따고 박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취업이 안 되어서 석사를 밟고 있겠구나, 잘못하면 저 폭탄을 내가 떠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저희 시절보다 더 예전 60년대생 그리고 70년대 한 초중반까지 생들이라면 석박사를 따르면은 굉장히 부잣집이거나 집이 여유롭지 않으면 불가능했죠. 근데 이게 40대 중반까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대 중반이라면은 80년대생이잖아. 그때만 돼도 석사란 부잣집, 여유로운 집 자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수한테 붙잡혀서 노예생활 하는 중이거나. 그래서 공대, 석박사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세대부터는 우습게 보이잖아. 더 좋은 스펙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특히 문과나 예체능 계열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연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대 석사 박사가 아닌 것만으로도 주변 남자들에게 굉장한 경계심을 유발한다는 거,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런 자랑을 하는 거겠죠. 무슨 자랑을 했냐고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원하는 이상형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 직업은 됐고 개인 자산이 많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남자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니 돈 많아서 좋다, 직업이 좋아서 좋다, 전문직이라서 좋다 이야기하는데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정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냐고요? 왜냐고 묻는 사람들도 여자들밖에 없다니까. 이건 남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런 대답을 한 여자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가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심지어 자기는 모은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석사 타이틀이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고 플러스 요인인 줄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29살에 서울 거주 중이고 결혼은 당장 준비는 안 됐지만 31살쯤에 하고 싶다네요. 심지어 저거 만 31살일 거 아닙니까? 자기 나이는 지금 만 29살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혼해도 빠른 게 아닌데 31살까지 여유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을 굉장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왜 문제의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오늘 예시로는 늦게 결혼해도 괜찮다, 30 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 여성분이 왜 가진 것 같나요? 주변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아는 언니도 친구도 친척도 30대 중반에 결혼해도 잘 살고 있으니까 물론 그 여자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지, 남편까지 행복한지는 안 물어봤죠. 그렇게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20대에 결혼하면 바보라고, 평범한 여자들도 30살 넘어서 결혼해야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진짜로 늦게 결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게 함정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갇혀있는 거야. 늦게 결혼해도 돼. 우물한 옆집 개구리 봐. 30대 넘어도 결혼해도 잘 살잖아. 옆집 언니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도 행복하잖아. 이러고 있는데 그 우물만 벗어나면 전 세계가 30대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프랑스같이 늦게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애는 20대에 낳는다고요. 호산 연령이 초혼 연령보다 훨씬 낮다고. 왜? 30전에 애를 낳아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런 일반 상식조차 알려고들 하지 않잖아. 선진국들은 다들 30전에 애를 낳는데,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애를 20대에 낳는데 그걸 대한민국 여성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대한 늦게 결혼하고 싶으니까. 저런 게 세계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사 대표가 신청자에게 자신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냐고 물으니 4점이랍니다. 이유를 물으니 자기가 아직도 20대라서 그렇다네요. 그러나 대표는 3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스펙의 여자, 학벌은 좋죠, 스카이니까. 하지만 석사를 딴 다음 박사를 준비하는 과정, 대학원생이라면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결혼하면 님들이 내야 되잖아. 그리고 30살 넘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인드도 인륜 보편적이지 않은 마인드고요. 심지어 모은 돈도 없고 29살이란, 그리고 키
키가 크다는 메리트 말고는 전혀 없는 여성을 여러분들은 선택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저 여성이 눈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런 스펙의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 달라 있다니까. 왜? 다른 여성을 만나면 30대 중반을 만나야 되는데 스카이 출신이기는커녕 보졸이나 전문대 출신 아니면은 지방대 출신 심지어 중소기업 이런 여성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 여성은 스카이 출신에다가 키도 170인데 남자 키는 175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잖아. 나이 차이는 8살까지 본다잖아. 마지 됐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저런 여성을 선호한단 말입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91% 이상이 국내혼을 선택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결혼을 준비하는 91%의 대부분의 남성들과는 세계관이 달라요. 국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차라리 미혼으로 사시겠다 하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91% 이상의 남자들은 저런 여성을 선호한다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스펙이면 3점 더 후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여성은 3점에서 4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고 주변에 국내혼 준비하는 나머지 91% 이상의 남성들이 이런 여성 어디 없냐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니까. 리카이 데키마스까? 자, 다음 예시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남자 바라는 것도 눈 높은 거야. 키 175 이상, 얼굴 훈훈, 나빼드 정도. 멸치 안 돼, 뽀조업 안 돼, 탈모 안 돼, 뚱뚱하면 안 돼. 인서울 4년제미, 이거국도는 그 정도 돼야. 중견, 공무원, 공공기관 이상 등 중소기업만 아니면 됨. 보훈돈 2억 도는 부모님이 2억 지원 가능. 부모님 노후 준비 완료. 의 남자를 원한다는데 이런 공무원 여성도 눈이 높은 게 아니라니까. 왠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 흔하디 흔한 구급조차 1년에 몇천 명이 안 되고요. 그것도 여성이라면 온갖 육아 정책들을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풀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애가 어리면 일찍 퇴근하는 제도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눈치 안 보고 쓰잖아. 사기업이었다면 불가능한 게 공무원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특히 여성 공무원이면 말이죠. 심지어 여성 공무원들 퇴직하면 연금이 얼마입니까? 그 연금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 때문에 준비하는 남성들의 91% 이상이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은 여자가 키는 175까지밖에 안 본대. 얼굴은 나쁘지만 않으면 된대. 멸치, 오접, 탈모, 뚱뚱하지만 않으면 된다는데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좋아할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학은 지거국에 준하는 부산으로 따지면 한 동아대 정도, 경북으로 따지면 한 영남대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된다잖아. 모은 돈도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것까지 2억까지만 된다잖아. 30대 중반까지 모으면 솔직히 말해서 2억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그 여자가 눈이 낮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국제 결혼 준비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차라리 혼자 돈 열심히 모아서 파이어족이나 할란다, 배당받으면서 편하게 살란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91% 이상의 남자들은 그 조건만 봐도 침을 질질 흘린다니까. 왜냐하면 구급 여성 공무원만 되더라도 눈이 굉장히 높으니까. 대기업 원하고 전문직 원하니까. 서울 공무원이면 아파트 사기 10억 준비해오라고 하니까 저 정도면 눈이 낮아 보인단 말입니다. 리카이 데키마스까? 다음 예시도 보세요. 나 눈이 높아. 팩폭 부탁해. 본인 32살 여자. 볼싱 애 하나. 양육은 안 하고 있어. 순경 1년차. 모은 돈 1천만 원. 얼굴 이쁘장해서 공부할 때 인스타 헤어 모델. 아주아. 본예 아님 절대. 164에 50kg. 상대 조건. 얼굴 훈남 이상. 동안. 나이차 7살까지. 키 175 이상. 성격. 현성이 착하고 재밌는 사람. 운동 꾸준히. 근데 몸 안 좋아도 괜찮아. 재력 많이 안 보. 근데 직업은 나랑 급이 비슷했으면 좋겠어. 이게 다인데 많이 바람. 객가나 부탁해. 라는데 이런 여경이 과연 인기가 없을까요? 그런 조건을 다 안 본다잖아. 32살 여자가 취업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모은 돈이 1천만 원이라잖아요. 얼굴은 이쁘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한 6의 여자 정도 되나 봅니다. 보통 이상의 여성이란 말이고, 근데 키가 164라잖아. 평균보다 훨씬 크잖아. 근데 남자 조건에 경제력을 안 본다지 않습니까? 키를 남자 정도면 된다지 않습니까? 키는 175 정도면 된다잖아. 근데 사실 키도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 많이 따지는 여자들은 남자들 키 그거보다 얼굴을 많이 따지거든요. 저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치고 굉장히 조건을 낮게 보는 여자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10%도 안 되는 사람들 말고, 미혼으로 살겠다는 30대 중반까지의 75%의 남자들 말고 나머지들 결혼을
결혼을 준비하고자 하는 혹은 한 사람들의 91% 이상이 저 여자는 눈이 낮다고 생각한다니까. 거짓말 같죠? 제가 말을 막 지어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이야기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딴 세상 사는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눈 높은 여자들을 보면서 속 태우지 마세요. 저런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어이없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는 세계관이 다른 거니까. 그냥 독고다이 마이웨이 본조 있게 가시면 된다 이 말이죠.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리고 요즘에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언어 공부를 좀 해두세요. 지금부터 1년 준비하면 충분한 시간이죠. 1년 뒤면 그 나라의 3, 4세 열심히 했다면 7세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언어 능력 수준은 이룰 수 있잖아. 그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운동을 좀 하십시오. 저처럼 노동 강도를 올려서 투자 뛰면서 평생 보통 체형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보다 직장들이 좋으시잖아. 저처럼 최저시급밖에 못 받아서 투잡을 뛰지 않으면 적금이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헬스장에 방문하셔서 열심히 좀 하시라. 그러면 보통 체형이 될 수 있다니까. 야식도 좀 끊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동양권 국제결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양권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 유튜브를 봐봐봐. 남자들이 몸 안 좋은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다 헬스 10년 이상 한 사람들 몸 같잖아. 그럼 유튜브 영상만 왜 자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서양 언니아들이 그런 남성을 좋아하니까 몸이 누가 봐도 딱 헬스를 했겠구나 하는 남자, 강해 보이는 남자를 서양권에서는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뚱뚱한 남자를 일부러 좋아하는 여자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국제결혼 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언어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 여성이랑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건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혼분들 공통인데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드린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모은 주식들 ETF들이 나중에 우리 마누라 날아가서 살 수 있게 해주니까, 미혼들은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 해외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파이어족이라 하더라도 해외 여자친구 만들려면 그 나라 가서 살 수 있으면 굉장히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확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여태까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면 돼. 내일부터라도 하시면 된다고. 그 내일 실천하는 게 꾸준히 1년, 2년, 10년이 지속되면 뭔가가 보이신다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시작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지는 이해가 가시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라이브 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